안녕하세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피델릭스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릭스 반도체 관련된 회사고요. 팹리스 회사라고도 하죠. 반도체를 설계를 주로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델릭스가 지난주에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했고 상한가 잔량 189만 1096주 단일가에서 50만 9707주의 잔량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 피델스가 왜 상한가에 갔냐? 뭐 이렇게 보면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이 미국의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를 이제 제재를 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한가에 갔다. 요거 하나랑 그리고 미국 업체였죠.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제 반도체 시장이 지금 굉장히 침체다. 앞으로도 침체가 계속될 거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깨부수고 앞으로의 실적이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또 시장의 기대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미국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가 가장 큰 거겠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이게 정말 한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인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물론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반사이익이라든가 이런 거를 본다면 당연히 이득을 보겠죠. 하지만 이곳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피델릭스가 왜 상한가에 갔냐? 다른 반도체 업체들도 있는데 이 피델릭스가 왜 상한가를 갔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은 이유인데도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못 갔고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델릭스가 왜 상한가를 갔냐? 그것은 최대 주주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에서 살펴드리겠고요. 일단은 상장 기업 분석 볼게요. 여기 보면 유동 주식수가 69.47%, 반응 주식수 3,300만 주예요. 근데 지난주에 상한가 갔던 날의 거래량이 3,300만 주가 나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총 발행 주식수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유동 주식수가 2,300만 주니까 이거 다 나왔죠. 다 나오고 한 50% 더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바퀴 반 정도 돌았다. 굉장한 거래량이 나와줬다. 그렇지만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요 날도 있죠. 우리가 12월 14일에도 얘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와줬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뚝뚝뚝뚝 떨어졌죠. 이 종목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200원이라는 가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200원이라는 가격을 굉장히 잘 지금 동그라미 쳐줬죠. 제가 이 가격대를 굉장히 잘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1200원대를 한번 아니면 잠깐 깨고 다시금 회복하고 나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1200원대를 잠깐 깼다가 바로 회복하고 나서 바로 쌓아올리는 이런 형태가 나와줬어요. 하지만 쌓아올리고 나서 내려오는 형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 거래량 좋고 장대 양봉도 다 좋지만 일단 성격상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대응을 하냐? 저는 단기적으로 일단 대응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시 상장기업 분석을 오면요. 여기 보시면 실적을 봐야 되겠죠. 실적은 무난합니다. 2019년, 2020년도에 적자가 영업이익이 났었고 그 이후로는 두 자릿수의 흑자가 나왔고 작년 2022년도에는 63억 네,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고 연결 기준으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은 그냥 무난하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최대 주주입니다. DOSILIC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네, 중국 자본이에요. 네, 중국 자본이 최대 주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상한가를 간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중국 정부가 미국의 최대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을 제재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마이크론이 미국에 이게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대체품을 한국에서 찾을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에서 찾는다 그러면 최대 주주가 중국 자본인 기업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래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피델릭스고요. 반도체 팹리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의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을 제재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피델리스는 중국 최대 반도체 생산 업체인 SMIC와 프레시 메모리 부분을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고 최대 주주가 동신반도체 유한공사 아까 전에 그렇게 영어로 됐던 그 회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서브적인 거죠. 그래픽카드 제조 업체인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 앞으로의 반도체 업황이 다시금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요게 또 중요합니다. 1200원대의 지지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잠깐 깨고 내려오는 적은 있지만 깬다고 해도 바로 회복하고 나서는 급등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성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올라가면 좋겠으나 올라갔다가 단기성으로 내려온다, 이런 성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 자본의 최대 주주라는 점이 굉장히 강점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적으로 이게 어쩌면 크나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반대로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이 압박을 취하고 있죠. 중국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를 수출하지 마라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을 제재를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혜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높아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제3국을 통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중국 자본이 최대 주주인 게 지금은 강점이지만 이런 상황이 온다. 우리나라 정부의 제스처가 아무래도 쉽지 않으니까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안 좋게 반응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 무난한 거 확인했고 단기적으로 대응이 좋아 보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화요일이죠. 내일 거래에서 시가에서 2~3% 위에 매도를 전량 매도 걸어놓고 수익 실현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이게 진짜 수혜가 확실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 들어가셔도 돼요. 네, 그때 가서도. 왜냐하면 미국 물량을 우리나라에서 채울 거 아니야. 네, 그게 확실시되고 어느 정도 좀 보여진다면 그때 다시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피델리스 살펴드렸고요. 저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